이번 주랑 다음 주에 빨간 날이 많아서 빨간 날에 봅시다. 이번 주 월요일이랑 수요일 있죠? 오늘은 강의를 하고 수요일에 6월 1일인가요? 이때 선거죠. 이때 강의는 따로 안 하는데 대신에 녹화로 보강을 할게요. 요, 요때는 뭐 출석 따로 체크 안 할 겁니다. 그냥 알아서 보세요. 그 이클래스나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대신에 녹화한 걸 보시면 되고 당연히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보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빨간 날이죠. 현충일이죠. 이때도 강의는 그냥 빨간 날이니까 놉시다. 대신에 녹화로 보강합시다.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 안 할게요. 보세요.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역시나 이것도 다 시험에 들어가니까 보시긴 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다시 강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게 되겠죠? 뭐 여러분들은 강의를 보셔야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직접 보는 거는 요때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볼 거다. 그 사이에 녹화 강의가 2개가 올라올 거니까 그거를 잘 챙겨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슬슬 또 기말고사 날짜를 슬슬 잡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뭐 12주차, 13주차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기말고사를 보통 한 15주차 정도 해보니까 이제 또 오후 분반이랑 얘기를 해서 기말고사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같은 시간에 볼 건데 뭐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뭐 하게 되면 오픈북으로 할지 이런 거 다 정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요때쯤에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하여튼 뭐 다음 시간이나 뭐 그 다음 시간쯤에는 기말고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오늘 수업하고 그 다음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 사이에 2번 빨간 날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지는 않고 녹화 강의를 보시면 된다. 출석 체크는 따로 안 할 거다. 네, 요거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뭐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이거는 그냥 홍보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뭐 대학원 설명회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에 대학원 설명회 있으니까 요때 뭐 대면이랑 비대면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이제 오픈랩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9일에 오픈랩을 하거든요. 근데 오픈랩이라고 해서 딱히 보여드릴 건 많지 않고 그냥 연구실 구경 와서 대학원생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아마 수업 있어가지고 못 들어갈 텐데 하여튼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보시면 이때 아마 오면은 뭐 커피 쿠폰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것도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오시면 돼요. 아직 1학년이시여가지고 잘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그 넘파이에 대해서 얼추 다 하고 그리고 그 엑시스라는 옵션을 주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sum, 합을 구하는 sum이나 아니면은 평균을 구하는 mean이라던가 아니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뭐 max, min 그리고 그때 인덱스를 반환을 해주는 아규먼트 민, 아규먼트 맥스 이런 거를 봤었죠. 그런 걸 봤고 이제 남은 뭐 자잘한 함수들 좀 보고 그 다음에는 판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그때 중요하게 그 공통적으로 엑시스라는 옵션이 들어가는 함수들은 다 다뤘고 여기 나오는 오늘 나머지 함수들은 그냥 전체 어레이에 적용이 된다. 전체 ND 어레이에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은 어떤 리스트에다가 뭐 코사인을 취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뭐 절대값을 취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주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포문 같은 걸 써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읽어서 뭐 코사인을 취하거나 절대값을 취하거나 해야 되는데 넘파이에서는 그런 거를 함수로 제공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시작하기로는 뭐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뭐 항상 0 또는 0 이상의 양수가 나오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라고 해서 앱솔루트를 줄였겠죠. 앱솔루트를 줄여서 ABS라고 해서 넘파이 안에 있는 ABS라는 함수에다가 그 넘파이의 어레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넘파이 어레이를 던져주면은 그거에 절대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여기 넘파이 어레이를 하나 만들었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섞여 있죠. 그거에 절대값을 취해서 그거를 리턴을 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음수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다 바뀌고 양수는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절대값을 취해서 반환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비슷하게 사인, 부호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를 알려주는 거 그런 함수도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리턴을 뭘로 하냐면은 이제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합니다. 양수일 때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0일 때는 부호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어레이로 음수, 양수, 음수, 0을 순서대로 넣었죠. 그랬더니 리턴을 하는 값을 보니까 여기 사인이라는 함수를 써서 리턴을 하는 값을 보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1, 두 번째로는 양수니까 플러스 1, 세 번째로는 또 음수니까 마이너스 1, 0은 0. 이거 되게 헷갈린 걸로인데 왜 굳이 이걸 1을 넣었을까? 이따가 우리는 다른 숫자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앱솔루트랑 사인이 있고요. 또 뭐 다 비슷해요. 다 그 넘파이의 어레이를 넣어주면은 어떤 역할을 그 각각의 자리에 다 적용을 해주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SQRT라고 하면은 스퀘어 루트를 보통 SQRT로 줄이죠. 제곱근을 말하는 거예요. 스퀘어, 스퀘어 루트를 보통 줄여서 SQRT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루트 씌우는 거죠, 루트.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레이를 만들었죠. 다 그 거듭 제곱으로 만들었죠. 루트가 딱 떨어질 수 있게. 그래서 1, 4, 9, 16, 25. 각각 1, 2, 3, 4, 5의 제곱이잖아요. 그거에다가 루트, 스퀘어 루트를 씌웠더니 1, 2, 3, 4, 5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스퀘어 루트는 기본적으로 실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점이 찍혀 있는 형태로 리턴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네. 제곱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스퀘어. 요거는 제곱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 제곱. 거듭 제곱에서 두 번 곱한 거. 두 번 곱했을 때 제곱이라고 하죠. 세 번 곱하면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 중에서 제곱 두 번 곱했을 때 그때는 스퀘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자리에 있는 값들의 제곱을 준다. 여기 1, 2, 3, 4, 5라는 어레이를 만들어서 그거의 제곱을 구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1, 4, 9, 16, 25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 어레이를 반환을 했습니다. 이게 뭐 1차원도 되고 2차원도 되고 하는 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 보고 한 번에 갑시다. 또 뭐 지수 함수로 뭐 익스포넨셜 요거는 자연상수라고 했나요? 그 이 값이 있잖아요. 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정의가 뭐였죠? 뭐 리미트 가지고 정의하는 거였는데 이거 뭐 하여튼 뭐 무리수로 뭐 있잖아요. 그런 익스포넨셜 2의 뭐 x승 요런 거를 구해준다 이거죠. 그거를 만약에 뭐 1, 2, 3, 4, 5가 있다. 요거에다가 우리가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를 쓴다라고 하면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런 거를 리턴을 해주는 그런 거죠. 네. 익스포넨셜 그 막 뭐 인터넷 짤에 도는 그거 있지 않아요? 뭐 경상도 사투리로 알파벳 2와 숫자 2를 구분하는 법 할 때 2의 2승, 2의 2승 할 때 나오는 그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로 로그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쓸 일이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로그 2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로그라고 하면은 이거는 로그 요거 자연 로그가 되겠죠. 뭐 이렇게도 쓰죠. 그리고 로그 10도 있겠죠. 요런 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로그 함수 3개가 되는데 요거 3개가 다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2라고 하면은 뭐 아시듯이 로그 2에 뭐 땡땡 요게 들어가는 거고 그냥 로그 쓰면은 자연 로그를 취할 거고 로그 10 하면은 로그 10을 취해 가지고 그 값을 반환을 해 주겠죠. 네. 요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각각의 자리에다가 다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라디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 단위가 라디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인 180 했는데 엉뚱한 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아마. 뭐 사인 180 하면은 마치 0이 나오길 기대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인 파이를 넣어야 0이 나온다 이거죠. 라디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라디안. 라디안 아시죠? 아실 거라 믿어요. 180도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들어있다. 요거 여기까지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네, 뭐 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쭉 해볼게요. 오늘이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넘파이를 불러와주고 근데 보통 NP로 줄여서 많이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뭘 했나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강의 자료 보면 갈게요.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앱솔루트 절대값이랑 그 부호를 반환해주는 사인이었어요.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넘파이의 어레이를 만들 건데 1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마이너스 2, 2, 4, 마이너스 5, 0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해서 먼저 넘파이에 있는 앱솔루트라는 함수를 써서 이 어레이를 넣어줘서 뭐가 리턴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얘의 절대값을 취하는 거니까 2, 2, 4, 5, 빵이 나와야겠죠. 그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쵸? 2, 2, 4, 5, 빵 나오죠. 마찬가지로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 사인, 코사인의 사인 말고 부호 말할 때 사인 말하는데요. 사인을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음수일 때가 지금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잖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1을 주고 여기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양수니까 플러스 1 나왔죠. 그리고 맨 뒤에 0이어서 이거는 그냥 0 나왔어요. 이렇게 부호를 반환해주는 사인 그리고 절대값을 반환을 해주는 앱솔루트가 있었고요. 또, 또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2차원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뭐 1, 4도 넣고 16, 25, 36 이렇게 한번 프린트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차원으로 생긴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에 넘파이에 있는 스퀘어 루트를 써서 뭐를 반환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했더니 각각의 자리에 다 해주죠.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그거 각각의 자리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그러니까 1, 2, 3, 4, 5, 6 이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 있죠. 이게 나올 거고 뭐 마찬가지로 스퀘어를 써도 각각의 자리에다가 제곱을 구한 값이 이렇게 뿅뿅뿅 들어가겠죠. 여기 첫 번째 자리는 1의 제곱, 두 번째 자리는 4의 제곱, 세 번째는 9의 제곱, 뭐 16의 제곱, 25의 제곱, 36의 제곱 여기 각각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제곱을 하는 스퀘어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 만약에 음수를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되게 궁금해지네. 스퀘어 루트에서 에러가 날까? 아, 요게 나오네요. 뭐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수가 들어가면은 뭐 에러가 나진 않지만
해를 구할 수 없으니까 뭐 허수가 나올 테니까 그거는 그냥 놔둬 넘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퀘어 루트랑 스퀘어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익스포넨셜이랑 로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어레이를 하나 만들게요. 뭘 만들어 볼까? 1, 10, 100, 1000 한번 해볼까요? 20, 100, 1000. 요거를 하고 로그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로그 10이라는 애가 있어서 요거를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0, 1, 2, 3이 나와야겠죠. 로그 10, 요 각각이 10의 몇 승에 해당이 되느냐를 반환을 해주는 게 로그니까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0, 1, 2, 3. 그러니까 10의 0승이 1, 10의 1승이 10, 10의 2승이 100, 10의 3승이 1000이 나오는 로그 아실 거라 믿어요. 그게 있고 뭐 그거 이외에도 그 밑을 2로 가는 로그 2도 있고 그쵸 이거는 2의 몇 승인지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 로그도 있다. 이렇게 자연 로그도 구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아까 또 파워 중에 뭐가 있었죠? 익스포넨셜 있었죠. 뭐 0, 1, 2, 3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어레이 그럼 각각의 자리에다가 2의 알파벳 2의 거듭 제곱 0승, 1승, 2승, 3승을 차례대로 구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뭐 모든 거의 0승은 1이죠. 그리고 2의 1승이니까 뭐 요거 무리수 하나 나왔고 그거의 제곱, 그거의 세제곱 이 요렇게 뿅뿅뿅 튀어나왔죠. 그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그냥 추가할게요. 아, 아니다.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다. 0, 넘파이에 파이가 있나? 있나 봐. 넘파이에 파이가 있나 봐. 2 곱하기 넘파이 파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프린트 넘파이 사인 어레이랑 넘파이 코사인 어레이랑 그러면은 여기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0도, 180도, 360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라디안이니까 0, 파이, 2 곱하기 파이를 넣었어요. 사인이니까 0, 0, 0 나와야 될 거예요. 그쵸, 0. 요것도 사실 0이죠. 이거 실수인데 엄청 작은 값이잖아요. 요 2의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면 이거 10의 마이너스 16승 말하는 거예요. 소수점 16째 자리. 그러니까 1.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뭐 엔지니어링식 표기라고 해서 하여튼 실수를 표기하는 방법인데 이거 엄청 작은 숫자죠.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죠. 요것도 역시 마이너스 2.44 얼마처럼 보이지만 뒤에 10의 마이너스 16승 소수점 16째짜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0이죠. 그러니까 0, 0, 0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사인 0, 사인 180도, 사인 360도 다 0이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맨 처음에는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1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뭐 여기 사이에다가 또 뭐 4분의 1 파이도 넣어볼까요? 2분의 1 파이도 넣고,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요 4분의 파이에서는 뭐 얼마냐? 루트 2분의 1인가요? 그쵸. 루트 2분의 1 나올 거고, 뭐 여기에서는 뭐 1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사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도 구하고 싶으면은 탄젠트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이렇게 그냥 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다. 다 있고, 넘파이에서 마지막으로, 넘파이에서 저번 시간에 안 했던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요게 있어요. 그 넘파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를 뭐, 이중으로 리스트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우리가 행렬로 취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1차원짜리 리스트를 만들어도 우리가 그걸 벡터로 취급하진 않죠. 근데 넘파이에서는 그게 된다. 만약에 1차원 어레이면은 그거는 벡터처럼 2차원 어레이면은 마치 행렬처럼 다룰 수 있어서 그럼 우리는 벡터나 행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연산을 정의를 하잖아요. 뭐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벡터끼리의 더하기 빼기, 뭐 벡터와 스칼라의 곱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선형대수를 배우면은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이너 프로덕트, 내적. 여러분들 이번에 배웠는지 아니면은 배웠는지 배울 건지 모르겠지만 뭐 벡터랑 벡터 사이에 주어진 두 벡터 사이에 내적이라는 게 있죠. 이너 프로덕트. 요거를 하면은 스칼라가 나오는 그런 함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행렬과 행렬끼리의 곱, 뭐 행렬곱 있잖아요. 뭐 1, 2, 3, 4에다가 뭐 1, 0, 0, 1이라는 뭐 아이덴티티를 곱한다라고 하면은 뭐 첫 번째 자리에 뭐 요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또 요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맞나? 여기 3이구나. 하여튼 행렬곱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렬곱은 이제 각각의 자리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정의가 된 방법으로 곱하는 그런 행렬끼리의 곱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우리가 행이랑 열을 바꾸는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행렬에 대해서 트랜스포즈 한번 구해볼까요? 1, 2, 3, 4라는 행렬의 트랜스포즈, 전치를 구하면은 이거는 행이랑 열을 뒤집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행이랑 열의 그 방향을 바꾸는 거, 그거를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하죠. 그런 트랜스포즈도 있고, 여기 닷이라고 하면은 요 이너 프로덕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것들, 우리가 벡터나 행렬을 다룰 때 필요한 것들이 여기 안에 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일단 트랜스포즈랑 닷, 이너 프로덕트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3x 3짜리 어레이를 만들었어요. 행렬이죠. 여기도 3x 3짜리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행렬을 프린트를 해보고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한번 구해봤어요. 이 행렬의 트랜스포즈. 아이고 마이크가 나갔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행렬의 행이랑 열을 바꿔서 원래 지금 첫 번째 행렬 보면은 1, 2, 3, 4, 5, 6, 7, 8, 9라는 3x 3짜리 행렬인데 요거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1, 4, 7, 2, 5, 8, 3, 6, 9 이렇게 뒤집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트랜스포즈를 했더니 잘 나왔죠. 그리고 두 매트릭스끼리의 곱, 매트릭스끼리 곱. 지금 뭘 곱했냐면은 1, 2, 3, 4, 5, 6, 7, 8, 9에다가 마이너스 1, 0, 0, 0, 1, 0,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2, 5,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와야겠죠. 요거 두 개 곱하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네. 아, 여기 두 개를 했는데 여기 곱을 두 개를 했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두 행렬 간에 곱을 두 개를 했어요. 근데 요렇게 그냥 사칙연산에서 쓰는 그냥 곱을 쓰면 뭐가 일어나냐면은 요거는 각 자리끼리 곱한 거예요. 그냥 리스트 두 개 곱한 거. 여기 방금 여기 하이라이트 친 요 그냥 별표로 곱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그냥 같은 쉐입에 요런 행렬을 만드는 거. 그거는 뭐다? 여기 사이에 이렇게 별표로 곱할 때. 별표로 곱하면은 그냥 얘를 행렬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2차원의 어레이다. 이중으로 된 어레이다라고 봐서 별표로 곱하면은 각각의 자리끼리 그냥 곱한 게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넘파이의 닷이라는 이너 프로덕트 내지는 닷 프로덕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점을 찍어서 그 곱하기를 표현을 해서 그래서 닷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두 개의 행렬을 넘겨주면은 그때는 이렇게 각 자리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행렬 사이에 행렬 곱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요게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위에서 곱한 별표 곱은 요렇게 나와요. 별표 곱은 이렇게 나오고 닷을 이용한 곱은 요렇게 나옵니다. 두 개의 결과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 한번 해봅시다.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쓴 이름을 쓸까? 매트릭스 1이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1, 2, 3, 4, 5, 6, 7, 8, 9로 하나 만들고 매트릭스 2를 만들게요. 마이너스 1, 0, 0, 0, 1, 0,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었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일단 매트릭스 1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넘파이에 트랜스포즈라는 함수를 써서 얘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은 원래 매트릭스 1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가 이렇게 행 바이 행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 그거의 행이랑 열을 바꿔서 트랜스포즈가 일어났죠. 그래서 1, 4, 7, 2, 5, 8, 3, 6,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게 있고 두 가지 방법의 곱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수학에서는 이런 곱은 따로 뭐 정의를 하지 않죠. 그냥 각각의 자리끼리 뭐 엘레멘트 와이즈로 곱한다 그런 얘기를 쓰긴 하는데 뭐 굳이 설명하자면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넘파이에 있는 닷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두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요거는 이너 프로덕트 아니면은 뭐 행렬곱 그게 일어난다. 저 두 개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죠. 여기 첫 번째 있는 거는 뭔가 각각의 자리끼리만 그냥 엘레멘트 와이즈로 각각의 자리끼리 엘레멘트끼리 곱한다. 그게 일어난 거고 여기 밑에 닷을 쓴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아니면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요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행렬과 행렬끼리의 곱 그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닷이라는 걸 써야 된다. 닷이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 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넘파이를 끝을 내고 어 아니야 시리즈까지만 하고 조금 쉽시다. 이 판다스 맨 처음에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데 일단 시리즈까지만 하고 조금만 쉴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었죠? 맨 처음에 뭐 맵플롯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봤었고 또 뭐 봤었죠? 넘파이라는 애도 봤고 그리고 이번에 보게 되는 판다스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새로 보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였죠? 뭔가 시각화를 해주는 얘는 이제 어레이를 사용을 가능하게 해서 뭔가 벡터나 행렬을 어떻게 편하게 쓸 수 있을까 그런 얘기였죠. 판다스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엑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이라고 말을 해도 되나?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엑셀을 띄우면은 이렇게 그 행이랑 열이 있는 시트가 하나 나오잖아요. 바둑판이 하나 나와서 거기 안에다가 막 값들을 넣고 거기서 뭐 평균 같은 거 계산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그 어떤 데이터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시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판다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 셋을 다룰 때, 그럴 때, 뭐 데이터 처리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판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정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학부 다니시면서 정말 많이 쓰게 되는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번에는 판다스를 한번 가볼게요. 판다스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리즈라는 게 나올 거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나올 텐데 요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1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냥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
뭐 어떤 의미의 시퀀스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 축으로 쭈루루루 연속되어 있는 값이 시리즈고,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행이랑 열을 갖는 2차원의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행이랑 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 가서는 좀 다른 이름을 쓸 거예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의 어떤 자료형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앞에 넘파이에서는 주로 ND 어레이라는 딱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디멘션이 하나짜리 또는 뭐 두 개짜리에 따라서 뭐 벡터냐 행렬이냐 그게 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판다스에서는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두 개가 나올 거다. 그 중에 시리즈는 좀 간단하고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 될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판다스 소개하면은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고, 그걸 가지고 뭐 간단하다고 해도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통계를 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삭제를 하고, 뭘 바꾸고, 아니면 특정한 조건을 찾아서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 어떤 데이터를 찾고, 그런 것들. 그, 뭐, 아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엑셀 같다고 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접 설치를 할 일은 없죠. 지금 콜앱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있어가지고 설치를 할 일은 없는데,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저런 명령어를 커맨드를 써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임포트만 해오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타입은 시리즈라고 해서 시리즈. 요거는 1차원으로 된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열은 배열인데 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판다스 안에 시리즈라는 걸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시리즈라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numpy 어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것처럼 시리즈는 시리즈라는 이름의 함수를 가지고 새롭게 생성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성을 하면은 일단 뭐 멤버로 가지고 있는 게 values, index,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판다스라는 걸 임포트를 해와요. 보통 PD로 많이 줄여요. 이건 뭘로 줄이는 건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보통은 PD로 많이 줄여요. numpy를 MP로 줄이듯이. 뭐 파이플롯, 맵플롯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롯을 PLT로 줄였듯이 보통 판다스는 PD로 많이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 6, 7, 8이라는 그 파이썬에 있는 리스트, 5, 6, 7, 8이라는 리스트를 넣어서 여기 시리즈라는 함수에다가 넣었죠. 시리즈라는 함수에 넣어서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생성을 하고 요런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SER이라는 어떤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걔는 뭐냐면은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라는 형태의 자료가 된다. 그래서 걔를 그냥 바로 프린트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바로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 줄에 들어가 있는 게 요게 인덱스가 돼요. 그러니까 너 여기 안에다가 붙여놓은 뭐 일종의 고유 번호 내지는 레이블 같은 거죠. 뭐 0번, 기본적으로는 0번,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로 가 있고 여기 두 번째 열로 나와 있는 거. 요게 밸류가 되죠.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리즈 안에 values라는 게 있어요. 시리즈 안에 values를 프린트를 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5, 6, 7, 8이라고 value만, 인덱스 없이 value만 리턴을 해줬죠. 마찬가지로 시리즈 안에 있는 인덱스를 보여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떤 레인지 인덱스라는 형태의 뭐가 있어요. 0부터 4까지인데 일씩 증가를 한다. 뭐 그런 형태의 인덱스를 줬죠. 그리고 D 타입, 넘파이에도 D 타입이 있었죠. 여기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수니까 이렇게 int 64가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넘어갑시다. 아이고. 새로 블럭을 하나 만들고 import pandas as pd로 많이 줄인다고 했어요. 새로운 뭐 변수 x라고 해볼까요? 새로운 변수 x를 만들 건데
판다스 아래에 있는 시리즈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시리즈라는 함수를 써서 대문자로 써야 되네요. s를 대문자로 써야 되나 봐요. 시리즈를 써서 여기에다가 5, 6, 7, 8이라는 어레이랜다. 리스트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x를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이 자동으로 붙어서 그 각각의 자리에 5, 6, 7, 8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D 타입으로는 인티저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X라는 거 자체의 타입도 한번 볼까요? X의 타입은 판다스에 들어가 있는 시리즈라는 형태의 어떤 타입이다. 뭐 클래스가 되겠죠. 그런 클래스에 해당이 되니까 요 X의 타입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런 게 나오고 요 X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료들의 데이터의 타입은 인티저다. 만약에 요거를 한번 실수로 바꿔볼까요? 실수를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 D 타입이 플롯으로 바뀌죠. 실수니까 플롯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X의 타입은 그대로예요. 판다스에 들어있는 시리즈라는 거고 여기 안에 뭐가 있다? X 안에 values라는 것도 있고 또 인덱스라는 것도 있고 D 타입이라는 것도 있다. 각각을 다 출력을 해볼게요. 요게 일단 value들 요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value들 그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죠. 그리고 인덱스는 일단 기본으로 붙어 있는 뭐 레인지 인덱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레인지와 같은 뭐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하고 4번까지인데 1씩 증가를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D 타입 아까 여기 같이 프린트가 되긴 했죠. 여기도 한번 프린트가 됐었는데 따로 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X 안에 들어가 있는 D 타입도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우리가 근데 요새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클래스 할 때 좀 예제를 많이 했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예제 없이는 뭘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클래스에서 좀 예제를 많이 했고 파일 입출력에서는 그냥 좀 애매하게 지나갔는데 정규 표현식 이후로 지금 많이 예제를 안 했어요. 실습을 많이 안 했죠. 그 정규 표현식 지나고 그 다음부터 지금 막 라이브러리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지금 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날 잡고 이거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마 하여튼 조만간 좀 마련을 할 것 같아요. 판다스 다음에 뭐가 있었지? 뭐 어지간한 라이브러리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텐서플로우나 이런 거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가기 전에 머신러닝이나 AI 알고리즘 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라이브러리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신나게 실습을 또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또 보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가 첫 학기여가지고 조금 조절을 하면서 이번에 좀 대충 뭐 진도라던가 아니면 범위 같은 거를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리즈 계속 이어서 해보면은 시리즈 안에 인덱스가 아까 초기로는 그냥 0부터 시작하는 기본적인 숫자였죠. 우리가 그냥 리스트나 다른 데서 사용하던 그런 0번부터 시작을 하는 인덱스였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형으로 그러니까 꼭 정수가 아니어도 된다. 여러 가지 자료형으로 얘네들을 뭐 초기화도 할 수 있고 뭐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면 되냐면은 아까 이 시리즈라는 함수에다가 원래 그 value 거기 안에 들어갈 값만 주면은 인덱스를 그냥 0부터 순차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여기에다가 인덱스라는 옵션을 줘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인덱스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인덱스 땡 요거는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덱스를 넣을 건데 여기 뒤에 있는 요걸로 인덱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여기 여기죠 여기 시리즈를 만들 거야. 밸류로는 5, 6, 7, 8 똑같이 5, 6, 7, 8로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 인덱스로 0, 1, 2, 3 말고 우리가 준 이걸로 인덱스를 만들어줘.
이번에는 문자열로 만들어줘. A, B, C, D를 붙여줘. 라고 했더니 프린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인덱스가 A, B, C, D가 됐죠. 아까 0, 1, 2, 3이었는데 밸류는 5, 6, 7, 8 차곡차곡 들어가 있죠. 여기 왜 또 갑자기 반응이 없지?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왜 이러냐. 가끔씩 요러네. 잠깐만요. 화면 끊었다가 다시 해볼게요. 미러링이 안 돼. 미러링이 왜 갑자기 안 될까요? 됐다. 제가 이렇게 판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려고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요거예요. 에어서버. 또 안 되네. 조금만 해보고 안 되면 쉬었다 가야겠네. 좀만 쉽시다. 저는 화면 공유를 고치고 있겠습니다.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녹화되는 건가? 됐다. 이렇게 인덱스를 따로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인덱스를 따로 명시를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딕셔너리를 줄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자료형 중에 어떤 키랑 그거에 대응이 되는 밸류랑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어떤 자료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배웠냐면은 뭐 리스트나 튜플 같은 거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순서가 있는 건데 딕셔너리는 그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키에도 그렇고 밸류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딕셔너리에 가려면은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에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키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인덱스가 따로 숫자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형태였는데 아무래도 시리즈랑 비슷한 게 있죠. 시리즈랑 통하는 면이 있어요. 여기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A라는 키에다가 5라는 걸 넣고 B라는 키에다가 6이라는 정수를 넣고 C에다가는 7, D에다가는 8을 넣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요 우리가 키로 가지고 있는 게 인덱스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응이 되는 밸류를 우리가 시리즈의 밸류로 갖게 되죠. 그러니까 동일하죠. 밸류로 5, 6, 7, 8 들어가고 인덱스로 A, B, C, D. 딕셔너리에 있던 키가 시리즈에 있는 인덱스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뒷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름을 달 수 있어요. 이름은 뭐 별거 아니고 인덱스에다가도 이름을 하나 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에 네임을 달아서 여기 뭐 알파벳이라는 걸 달았겠죠. 여기 네임이 여기 써졌죠. 요 인덱스는 우리가 A, B, C, D라고 붙였는데 이 인덱스의 이름은 뭐 알파벳이야 라고 붙여놓은 거고 또 이 시리즈 자체에다가도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리즈는 이름이 뭐 이그젠플이야. 그럼 여기 네임이 여기 붙죠. 이 전체 시리즈에 대한 네임 태그를 하나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네임은 이그젠플 시리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가 있는데 그 인덱스의 이름은 뭐 알파벳이야 라고 해놓은 거죠.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죠. 해보지만 뭐
별거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해보기만 할게요. 우리가 시리즈를 하나 만들 건데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라는 함수를 쓰는데 5, 6, 7, 8로 밸류를 채우지만 여기 인덱스에다가 뭘 줄 거냐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문자열로 된 리스트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밸류로 5, 6, 7, 8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앞에 붙은 레이블, 인덱스, 각각의 행에 대한 여기에 붙어 있는 어떤 고유한 인덱스로 A, B, C, D를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됐죠. 아까 요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렇게 0, 1, 2, 3이라고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붙었는데 우리가 따로 명시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뭐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 수도 있죠.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A로 5를 가지고 있고 B로는 6, C로는 7, D로는 8이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시리즈를 하나 생성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시리즈를 프린트 해볼게요. 그럼 요렇게 똑같은 요거나 뭐 다를 게 없는데 하나는 리스트에다가 인덱스 옵션을 준 거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밸류랑 인덱스를 동시에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했어요. 일단 시리즈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시리즈 자체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시리즈 안에 있는 인덱스에다가도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ABCD라는 인덱스에 알파벳이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놨고 여기 전체 시리즈에다가는 이그젬플이라고 네임을 하나 달아놨어요. 네, 이렇게 약간 뭐 편의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데이터 프레임 오늘 다는 당연히 못하고 오늘 처음 좀 초반만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적당히 끝내는 걸로 합시다. 어디까지 해볼까? 음, 한 여기 디스크라이브 정도까지를 목표로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시리즈가 1차원이었다고 하면은 시리즈가 비록 1차원이지만 넘파이랑은 다르게 1차원 어레이라고 해서 그게 그 선형대수에서 말하는 벡터처럼 작용을 한 건 아니죠. 한 축으로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거는 그냥 순서대로 쌓여 있는 데이터로서 시리즈를 다룬 거지 그게 벡터가 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똑같은 1차원이지만 어떤 애는 그거를 마치 벡터처럼 다뤄서 막 이너 프로덕트 이런 걸 해주고 여기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원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판다스에는 2차원 테이블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행렬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판다스랑 넘파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넘파이의 2차원 행렬로 만들기도 하고 넘파이에 있는 2차원 행렬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막 변환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애초에 목적은 다른 애들이에요. 비록 공유하는 지점이 있지만 다릅니다. 얘는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어떤 테이블을 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다스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저는 사실 시리즈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정말 많이 씁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은 딕셔너리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지만 넘파이 어레이로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로도 할 수도 있고 넘파이 어레이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나 그거를 생성을 하는 이름은 판다스 밑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여기에다가 딕셔너리를 줘도 되고 넘파이에 ND 어레이를 줘도 된다. 그것도 한번 둘 다 해보죠. 지금 여기 예시로는 그 뭐야
딕셔너리만 들어있지만 한번 넘파이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딕셔너리. 여기 지금 키로 first name이라는 걸 키를 줬어요. 그리고 value로 리스트가 하나 들어갔죠. 4개가 들어있어요. 4개. first name 안에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리스트는 길이가 4짜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키로 last name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길이가 4짜리인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age에도 길이가 4짜리, 스코어에도 전체 값이 4개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런 딕셔너리, 요런 딕셔너리. 지금은 그냥 각각의 키에 리스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우연히도 그 리스트들의 길이가 동일해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좀 더 편의를 위해서 마치 엑셀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2차원으로 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자료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첫 번째 사람은 first name이 리고 last name이 정환, 나이가 27, 스코어가 100점. 요게 첫 번째 값. 그거를 첫 번째에다가 요렇게 넣을 수도 있고 요렇게 넣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또 박이라는 성과 태수라는 이름을 가진 25세에 80점을 받은 어떤 사람이 여기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요렇게 딕셔너리로 이거를 지금 데이터라는 걸 딕셔너리라는 형태로 쓰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퍼스트 네임에는 얘네 따로 있고 레스트 네임에 요거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고 여기 사이에 어떤 연관도 없죠 사실. 어떤 연관도 없는데 이거를 2차원의 테이블로 만든다는 게 뭐예요? 요거 하나하나의 지금 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각각 들어있는 값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고 두 번째 행에는 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있던 값들이 차곡차곡 들어가고 요렇게 생긴 2차원의 테이블, 데이터의 구조라고 할까요? 그거를 우리가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래서 뭐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각각의 컬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딕셔너리 안에 있던 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인덱스, 아까 시리즈에 있던 인덱스랑 비슷한 게 하나 새로 생겼죠. 그게 0, 1, 2, 3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붙었습니다. 요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요거 다 쓰기는 귀찮으니까 미리 써놓은 거를 좀 가지고 볼까요? 어디가 있을까?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저는 이렇게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지금 빨리 타이핑 하세요. 이렇게 조금 편의를 위해서 엔터로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얘는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여서 4개를 가지고 있죠. 4개의 키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 first name, last name, age, score예요. 거기 안에는 리스트들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문자열로 된 리스트,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요거 정수로 된 리스트가 들어있는데 뭐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값들끼리 우리는 뭐 여기 리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환이고 27에 100점이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딕셔너리 안에 그런 걸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맨 처음에 그런 값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얘를 가지고 뭐 X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 딕셔너리를 넘겨주고 이 X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각각의 키가 first name, last name, age, score 요게 각각의 컬럼에 대한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인덱스가 0, 1, 2, 3이라고 자동으로 붙어서 저기 딕셔너리 안에 들어가 있던 밸류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놨어요. 요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역시 이 라지 X의 타입을 보자라고 하면은 이건 판다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가 되겠죠. 요거를 넘파이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를 넘파이에
이렇게 1로 가득 차 있는 행렬을 뭐 4x5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로 가득 차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거로 y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 y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까 1로 가득 차 있는 어레이잖아요. 넘파이 어레이예요. 1로 가득 차 있는 4행 5열짜리 행렬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밸류가 이렇게 4x5짜리 1로 가득 차 있는 4x5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행방향으로 인덱스가 0, 1, 2, 3 자동으로 붙었고 여기 열에도 일단 자동으로 그냥 숫자가 붙었어요. 우리가 따로 명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0, 1, 2, 3, 4라고 붙어 있습니다. 일단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numPy의 어레이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딕셔너리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 요거는 행에 해당이 되겠죠. 행. 그러니까 보통 각 하나하나의 자료들이 각각의 행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컬럼이 있어요. 컬럼. 요거는 이제 자료의 뭐 값들, 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종류들 그런 게 열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테이블의 주인공인 밸류들, 그 실제 값들. 그러니까 인덱스랑 컬럼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컬럼, 밸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덱스는 뭐 얘기했던 대로 행방향의 위치고 컬럼은 열방향의 위치예요. 밸류는 실제로 들어가 있는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요게 인덱스고 요게 컬럼이라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밸류가 되겠죠. 그것들이 각각의 멤버로 들어가 있다. 어떻게 돼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죠. 만드는 것까지는 했어요. 거기 안에 인덱스, 아까 시리즈에서도 이런 거 있었죠. 인덱스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컬럼즈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한 축이 더 생겼잖아요. 열 방향으로 축이 하나 더 생겼어요. 거기 안에 붙어 있는 어떤 레이블들, 그거를 우리가 컬럼즈라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들어가 있는 밸류들, 또 이렇게 밸류즈 안에 들어가 있대요.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이고야. 여기에다가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요 위에서 했던 걸로 봅시다. 여기 X 안에 인덱스는 뭐가 있으며, X 안에 컬럼즈는 뭐가 있으며, 여기 X 안에 values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프린트를 쭉 해보면은 여기죠, 여기. 인덱스로 들어가 있는 거 아까 우리 시리즈에서 봤던 거죠. 0부터 차례대로 1씩 증가하면서 붙어 있는 뭐 레인지 인덱스라는 형태의 어떤 뭐가 있어요. 그게 들어있고 인덱스라고 뭐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지금 first name, last name, age, score 여기 위에 달려있는 이 레이블들 그게 요렇게 들어가 있죠. 인덱스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values죠. 여기에는 따로 인덱스나 뭐 컬럼의 이름이 뭔지 그런 거는 안 나오고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2차원 형태의 테이블 그 값을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중으로 된 리스트로 반환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행을 리스트 하나씩 갖는 뭐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인덱스 컬럼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좀 배울 텐데 이번 시간까지는 그래도 좀 쉬울 거예요. 다음 시간 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뭐만 볼 거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에요. 컬럼에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
딕셔너리랑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금 키로 가지고 있었던 거. 키라고 하면 안 되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따지면은 컬럼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first name, last name, age, score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df라는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df 출력해 보면은 뭐 first name, last name, age, score가 0, 1, 2, 3. 아, 지금은 3명밖에 없네. 이렇게 뭐 샘, 존, 제임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박, 스미스, 조던, 뭐 27, 25, 26, 100, 80, 85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컬럼을 가지고 오고 싶다. 레스트 네임이라는 이름의 이 컬럼을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df라는 변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df의 last name 이렇게 컬럼 이름을 그냥 써주면 돼요. 컬럼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거 딕셔너리에서도 이렇게 했죠. 뭐 어떤 그 값에 접근을 하려면은 키로 접근을 했어야 되잖아요. 원래 막 리스트나 튜플에서는 0, 1, 2라는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접근을 했는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레이블로 붙어 있는 키를 통해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쓰면 뭐다? 컬럼에 접근한다. 컬럼에 접근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잊어주세요. 요거는 잠깐 잊어놓고 요거는 잠깐 잊어놓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차곡차곡 합시다. 요렇게 df라는 변수 안에 요렇게 그 뭐야 그 요거를 치고 괄호를 치고 적당한 괄호를 같이 친 다음에 거기 안에 age라고 요거랑 똑같이 써야 돼요. 여기 붙어 있는 이 컬럼에 들어가 있는 요 이름을 써야 돼요. 그거를 age라고 쓰면은 뭐를 준다? 요렇게 준다. 여기를 준 거죠. 여기 age였으니까 여기를 준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값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준다. 이거 왠지 아무래도 시리즈로 준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타입을 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여기 밑에 있는 친구는 잠깐 빠져 있고 너희들도 잠깐 빠져 있어. 너도 빠져봐. 여기에서 하나 봅시다. X 안에 들어가 있는 first name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출력을 쭉 해보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그 데이터 프레임 X를 전부 프린트한 거는 여기에요. 여기까지가 전부 프린트한 건데 그 중에서 first name이라는 그 컬럼을 전부 다 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리팍 림체 여기 요 컬럼을 그대로 줬죠. 그대로 주고 뭐 네임으로는 first name, 뭐 D 타입으로는 오브젝트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한번 타입도 볼까? 왠지 프린트되는 느낌을 보니까 시리즈일 것 같죠? 타입을 보면 그쵸 시리즈로 나오네. 이거는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어쨌든 요 컬럼 하나를 이렇게 똑 떼준 거예요. 하나를 통째로 똑 떼서 준 겁니다. 뭐 요거 말고도 age라는 걸 볼 수도 있겠죠. age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요 세 번째 컬럼 요거를 이렇게 똑 떼가지고 시리즈의 형태로 주는 거죠.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여기를 똑 떼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없는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나오나? 뭐 만약에 뭐라고 해볼까? 그냥 name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 오류가 나네요. 빨간 줄이 그어지죠?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키 에러라고 했네요. 키 에러. 뭐 그런 이름의 키가 없다. 요런 이름으로 된 키는 우리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언젠가 막 다른 수업에서 짜다가 키 에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띡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뭐 어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쓰고 있었는데 이름을 잘못 썼나 보다. 그런 데를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오류 문구를 보고
뭔지 찾아야 될 날들이 오실 거예요. 여기까지고 마지막 한 페이지하고 끝냅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describe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나 봐요. 매개 변수를 하나도 안 받고 있죠. 이거를 하면은 뭘 해주냐면은 지금 여기 컬럼이 4개가 있어요. 컬럼이 first name, last name, age, score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문자열로 된 거 말고 숫자로 된 거, 정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숫자로 된 거는 얘네 2개죠. age랑 score에 대한 거죠. 그쵸? 그걸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df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그 df 밑에 describe라는 메소드를 하나 써봤어요. 요 함수를 실행을 했더니 요런 게 뿅 튀어나와요. 우리가 숫자형으로 된 거. 숫자형으로 됐을 때만 우리가 통계적인 값들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문자열에 대해서는 이런 거 못 구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age랑 score, 숫자로 되어 있는 컬럼에 한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지표들을 쭉 그냥 한 번에 다 구해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해줘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describe, 이 컬럼에 대해서 한번 다 기술해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뭐 count라고 하면 개수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료가 몇 개가 들어있고 그것들의 평균이 뭐고 mean, std라고 하면은 이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지난 시간에 넘파이에서 했었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줄여서 우리가 std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std. 그리고 뭐 민값, 그 쿼타일 25%, 50%, 75%. 이거 쿼타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4분이라고 하죠. 4분이. 그래서 뭐 상위 25%, 상위 50%, 그리고 상위 75%에 해당이 되는 값. 보통 이거를 뭐 Q1, Q2, Q3라고 많이들 줄여서 부르죠. 그 다음 4분위는 상위 100% Q4라고 하는데 어쨌든 Q1, Q2, Q3 이거를 데이터를 쭉 한 줄로 세워서 그 중에 4분의 1 지점에 해당이 되는 값들 그거를 우리가 4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25%, 50%, 75%에 해당이 되는 값. 그러면 자료의 분포를 얼추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 안에 값들이 막 3개가 들어있는데 최소값 25%, 최소값 25부터 시작을 해서 Q, 이거는 Q3가 되겠죠. 상위 75%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4분의 1 지점에 있는 값, 그리고 중앙값, 이거 메디안이랑 같은 거죠. Q2, 그리고 Q1으로 26.5, 그리고 맥스, 최대값으로 27.0. 이렇게 데이터들의 분포가 보일 거예요. 뭐 최소부터 최대도 있고 중간중간 4분위도 찍혀 있으니까 어디에 몰려 있다. 어디에는 좀 덜 분포해 있다. 그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통계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알 수 있잖아요. 평균, 표준 편차 나오죠. 분포 대충 나오죠. 물론 이걸 가지고 막 구체적인 그림은 그릴 수 없겠지만 대강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따로 뭐 min, 뭐 std 이런 거 함수 쓸 필요 없이 그냥 describe 해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다 구해준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러고 끝냅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라지 X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 건 딱 2개예요. 컬럼 2개. 요거 2개가 숫자형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요거 2개에 대한 통계적인 지표가 나올 거예요. X 안에 있는 describe에다가 매개 변수 없는 함수기 때문에 괄호를 써주긴 써줘야 돼요. 이렇게 실행을 뿅 하면은 이렇게 쭉 나왔죠. 아이고. 이렇게 age랑 score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형 자료였고 그 중에서 이제 카운트, 각각의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평균은 얼마, 표준 편차는 얼마, 최소 최대는 이렇게 나와 있고 각각의 4분위,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가 이렇게 뿅뿅뿅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너가 따로 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통계량은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해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판다스 나머지를 할 거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날에는 수업은 하지 말자. 그치만 수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강을 할 거고 녹화 강의를 올릴 테니까 그거를 봐달라.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이지만 그 사이에 녹화 강의 2개가 올라갈 겁니다. 알아서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